근력해서 노는 게 살이 찌고 아주 풍성하다 해가지고 그 노나라 시공이 그 말을 키워가지고 말이 살찐 그 노에 대해서 이제 음악을 실어서 부르는 것들인데 그 사람이 짐승을 기르더라도 온갖 정성으로 자연의 마음으로 사람과 똑같이 대하던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짐승을 기르니까 거기에 그 민요로서 백성들이 사무사다 노희공의 말 키우고 살찌어가지고 저렇게 자유스럽게 노는 것을 짐승하고 사람하고의 그 거리 없는 어떤 대화 속에서 서로 그렇게 교감이 이루어져가지고 말들이 저렇게 살이 쪘다 그래가지고 사무사라 그래가지고 사무사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따온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공자님도 천연에 그 짐승 키우는 짐승 관리하고 노나라에서 짐승 관리하고 짐승 키우는 관리를 했는데 유독 다른 관리들이 짐승을 맡아서 키울 때보다도 공자님이 짐승을 맡은 관리 직책에 있는 동안에 그 염소라든가 말이라든가 맥곱으로 불어나가지고 모두 살이 많이 찌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체중생이 개유불성이라는 말도 그게 흔접한 소리 같아. 뭐 노노 강의하다 일체중생이 개유불성이라 이런 소리는 노노 맛이 안 나지. 나는가? 왜 그런 말이 그렇게 툭툭 튀어나올까? 노나라 그 민요에 실려 나오는 노성경에 송이라고 하는 건 노래하는 거니까 그 민요에 나오는 사무사를 여기에서 공자님이 311편 시를 몽땅 걸어서 표현한 데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범시지연선자는 가히 간발인지선이요 무릇시라고 하는 것이 무릇시라고 말하는 것이 시를 우리가 읽게 된다라고 하면은 선자는 착한 사람들은 그 옛날 고인들의 해놓은 시를 착한 사람들은 그 시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자는 시 내용이 착한 걸 참 그 사람의 아름다운 그런 그 행실을 그 시로 표현한 그런 좋은 내용의 좋은 내용을 이주로 해서 쓴 그 좋은 시들은 가히 사람들에게 착한 마음을 감동해서 발동시키게 한다. 그러니까 시 내용이 착한 걸 풍기하고자 지은 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선심을 충동질해 가지고 꽃피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나쁜 사람의 시를 풍기해서 지은 그런 시들은 악자는 사람의 일지라고 하는 것은 풀어지고 늘어지고 함부로 하는 것이 일지입니다. 은사 스님한테 함부로 한다든가 노심한테 함부로 하는 것이 다 일지예요. 일지는 함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그저 예의가 없고 그런 일지를 정창이란 말은 정계하고 창이란 말은 어떤 창출해 내주게 한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위주로 지은 시들은 사람들이 그 시를 읽으면은 아이고 나도 저런 것이 있진 않나 싶어가지고 함부로 하는 그 뜻들을 고쳐주고 정창시켜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 자체에 전부 그 쓰임이 기용이 비어사인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성정의 원래 성정의 하늘에서 타고 나온 성정의 똑바름을 얻게 해준다. 그러니까 시를 읽음으로 해가지고 좋은 사람의 시를 푼 것은 좋은 쪽으로 우리 마음을 감발시켜주고 나쁜 사람의 시를 지어서 내용을 이주한 그 시는 우리들이 생활상에서 나태해지고 함불해지고 방사해지는 그런 생각들을
증개해주고 고쳐준다. 그러니까 시 전체 자체가 무슨 시든지 간에 좋은 시든지 그렇지 않는 시든지 간에 사람들 하여금 그 성품에 똑바른 것을 얻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도 그렇죠. 불학시면 무의연이라 시를 배우지 아니하면은 말할 수가 없다. 시라고 하는 것은 시 속에는 표품을 얘기를 한다. 그 얘기가 신문에 나오죠. 그러니까 시를 많이 읽으면은 어디 가서도 그 딱딱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그런 그 나쁜 쪽이나 착한 쪽이나 대화의 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정의 똑바른 것을 자꾸 건드려주고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끌고 가니까 시 한 구절 읽지 못한 사람은 대화의 장에 나와서도 말이 딱딱하고 해가지고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해도 나쁜 사람에게 감정을 주는 거. 나는 좋은 소리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그렇게 좋지 못하게 저렇게 받아들인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를 많이 읽어야 돼. 그러다 보면 또 시꾼이 되겠죠. 시꾼. 우리 장경은 전부 부처님의 마음의 세계를 시로 표현한 것들이에요. 퇴계선생 같은 분들은 퇴계선생은 참 우리나라의 영남에서 대표하는 성리학자지만 주로 딱딱한 예학에 대해서라든가 성리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시지만 그 어른이 그 봄에 술을 담아놨는데 친구가 온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친구가 안 오니까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시인 절구 같은 것은 한번 그 음미를 해보면은 이런 어른은 굉장히 딱딱할 것 같는데 의외로 부드러운 점. 그러니까 시를 많이 읽어서 그런 감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우리 성품상에는 꼭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만 볼 수가 없고 꼭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꼭 나쁜 쪽으로만 그 치유해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좀 생각해보고 또 오래오도록 음미를 해봐야 돼. 쌍계사 우리 애들은 시를 해주고 싶어도 그놈들이 식구력이 맥혀가지고 뭐 맥혀가지고 재미가 없어. 그게 맥혀버렸어. 그 사람들이 지은 학술이라든가 그 큰 학자들의 어떤 그 논리적인 책을 보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평소에 지은 시맥 구절 또 그 사람들이 보내는 편지 같은 거 그런 것을 나는 그 읽는 것이 취미라. 그래서 어쩌든지 그 옛날 유명한 그 전기 같은 것 중에서도 전체적인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그 편지를 주고받는데 고스란한 소리들이 많이 들어있어. 뭐 아파 죽겠다든가 동파같이 생강이 없어 죽겠는데 장에 가서 생강 사람한테 허탕 치고 왔으니까 생강하고 귤 조금 붙여달라고 친구한테 아쉬운 소리 한다든가 그런 것이 동파 시에는 안 나오는데 편지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동양의 문장가고 훌륭하고 위대한 것 같지만 의외로 생활 속에서 우리보다 더 섬세하고 안쓰러워하고 고통을 여러 사람과 같이 나누고 그런 것들이 편지나 시구절에 묻어 나오니까 훨씬 우리하고 가까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응? 응? 이런 시를 보면 혼자 나는 많이 웃어요. 야, 영감생이. 응?
술을 담아놓고 술이 파랗게 익었는데 이것도 한 잔 먹어야 돼. 친구가 온다고 왔는데 친구가 안 온단 말이야. 둥둥 뛰고 안쓰럽고 그 잘 익은 술을 혼자 먹을 수도 없고 불금산화란 화년 경초다라 가인 기부지에 매차 녹준하 맷꽃이 난 맷꽃 산에 산꽃은 맷꽃이라 그러지 산을 매라 그러지요. 예. 맷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는 거야. 불금 말릴 수야 있겠냐마는 불금 산화란 맷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는 꽃이 뚝뚝 떨어지고 이 봄이 다 가는데 그 뭐 꽃 못 떨어지게 어떻게 말릴 수야 있냐면 여기는 가는 봄을 혼자 너무 안쓰럽게 생각하는 그런 뜻이 그 퇴계 노인에게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불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시키지 못하니까 말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꽃 떨어지는 걸 우리가 어찌 말리겠어요. 표현이 저 정도 되면 굉장히 그 참 정감이 깊은 기라. 한년 경초다라 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는 그 꽃 밑에 또 봄이 지나가니까 풀이 쑥쑥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봄은 다 가고 벌써 풀이 이렇게 쏙쏙 올라오는 것이 환년 도리여 경초 많은 것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워할 연자 애달플 연자 생각할 연자 그렇죠. 꽃 뚝뚝 떨어진 그 꽃 밑에서 파란 풀들이 쏙쏙 올라온 것이 도리어 연이라고 하는 것은 안쓰럽다. 참 애달프다. 참 그런 뜻이. 가인 기불지 온다는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 예인이라고 해도 생각했지 뭔 가정이가 무슨 애인이 있겠어. 친구지. 가인 아름다운 사람 가인 친구 도반 가인은 기불지 기약한 날짜에 오지를 않아. 가인 기부지 기약한 날짜에 오지 않는데 내하란 복합 의문이죠. 위에 내자고 밑에 하자가 그렇죠. 위에 하자 위에 내자 밑에 내자 어찌 밑에 그 안에 명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마지막 결국 어찌 이 파란 그 술도가지에 파랗게 익은 이 술은 그 친구 약속을 어겨보는데 혼자 이렇게 이거 먹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아마 그날 저녁에 퇴계 선생님 먹고 취해가지고 한 사흘 못 일어났을 거예요. 내차 녹준 준자는 술두름이 준자지. 준자 나무변에 높을 줄 앉아 술두름이 준자 이거 가지고 파랗게 익어 있는 이 술독의 술을 내하 어찌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는 날짜에 친구는 안 하지 술은 익어가지고 향기는 나지 마음도 안쓰럽지 꽃은 뚝뚝 떨어지지 벌써 이 봄은 다 가지 또 풀잎은 쑥쑥 올라오지. 그 노인네 성리학자가 산마루를 쳐다보면서 발을 동동거리고 한편 온다고 약속은 친구 안 하니까 괘씸도 하고 그런 살림살이가 몇 글자 안 되는 온 절배다 들어있는 기라. 맛이 있지요. 시라고 하는 것이 몇 구절 안 되지만 그 퇴계선생 성리철학자고 굉장히 엄하고 무섭고 딱딱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벌써 여기는 음악이 흐르고 있잖아. 어제 예약 배웠지요. 예라고 하는 것은 엄하고 체를 의미하지만 예 속에는 음악이 흘러야 된다. 예 속에 음악이 흐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다. 그런 얘기가 어제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드러움이 퇴계 선생의 진짜 봄바람같이 푸근하고
저 어제 공자의 인상이 올량공검이라고 그랬죠. 예? 봄바람 같이 따뜻하고 또 어른이 대학자다 보니까 냉큼 적금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것 같지만 또 시 한 구절을 우리가 몇백 년 때 읽으면 해가지고 참 가까워지는 그런 인상 같은 걸 우리가 느낀다 이 말이에요. 태계 선생이 큰아들이 장가를 보는데 큰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애도 없이 21살인가. 그러니까 그 자기 큰며느리가 이제 3년상을 했는데 옛날에 양반집에 선비집에 여자가 시집가고 나면은 남편이 죽든지 하면 혼자 청산가부로 그렇게 지내야 돼. 그 못할 짓이지. 요즘은 뭐 그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뭐 이혼율이 많고 그렇다 하지만 옛날 선비 사회는 한번 일단 딱 시집을 가면은 뭐 일찍 죽든지 늦게 죽든지 간에 그 집 귀신이 돼야 돼. 근데 21살에 그 장남이 죽었는데 그 이제 별당에 큰 며느리를 이렇게 놔뒀는데 하루 전에는 퇴계 선생이 별당에 그 불이 이렇게 켜 있고 그래서 큰 며느리 거처하는 별당에 이렇게 가보니까 사람이 그 혼자 있어야 될 방에 사람이 도란거린다 이 말이에요. 얘기를 했었고 얄구제라 어디 숭악한 놈이 남자가 와가지고 무슨 큰 며느리가 무슨 바람을 피운가 마음도 좀 설레요 일작해서 그 점잖은 어른이 그 발걸음이 그냥 그 별당을 스쳐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확인하고 싶은 그런 충동도 나오고 그렇지. 그 어떻게 또 침을 발라가지고 문근육을 뚫어서 내다볼 수도 없고 점잖은 어른이. 네? 그 옆에 살짝 가지고 그 문에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니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며느리가. 당신 이건 많이 잡수시라고 이 얘기를 하고 이건 또 오래 심었으니까 이 벗어나고 바꿔 심으라고 했었고 이 음식은 내가 산에서 따가지고 온 취나물이니까 이것도 잡수시라고 그래. 마음이 막 급해진 거야 이 노인이. 그래 점잖은 거 다 하고만 내비리고 침을 발라가지고 그래 점잖은 그 사람의 정의라 그게. 에이? 어떻게 점잖은 학자가 며느리 방에 침을 문책으로 발라가지고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냐 그러지만 그 사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부처님도 마찬가지요. 조사스님도 마찬가지고. 그 본래 본 바탕은 예고 체지만 엄연한 것이지만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 그렇게 봄바람같이 이어지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래야 어떤 생명의 싹이 꽃이 피우고 생명이 미래를 연결해 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하도 이상해가지고 전현이 어떤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피운 것 같다. 전현이 어디 양반집에서 양반집을 시집 오느니 전현이 막 이래가지고 막 한 번에 하여하고 그러니까 집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며느리가 집으로 죽은 그 자기 아들을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뭘 주고 미기는 거야. 그리고 보선도 갈아 신으라고 이렇게 보선도 신게. 그 광경을 보니까 그 아들 죽은 그 아버지 아무리 점잖은 어른이지만 가슴이 맥힐 거 아니야. 또 저런 식으로 며느리가 평생을 지낸다 하는 것이고 막 피가 맞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말이야.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돌아왔어. 자기 방에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어. 퇴계 선생이.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야야 너 친정으로 가라고만 싸지 뭐고 가라. 그 친정으로 가라 하면은 시집가도 괜찮다 그 소리라. 응? 네가 어떻게 수절을 하고 젊은 나이에 내 밑에 있겠느냐. 말은 안 해도 친정에 돌아가라. 그러면 친정에 가서 네가 멋대로 개가를 하든지 하고 살아라. 그 퇴계 선생이 예에 없는 그런 말씀을 며느리한테 해가지고 그 당시 아주 충격적으로 선비들 사이에 양반 집안에 어떻게 며느리가 개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비난을 많이 샀는데 퇴계 선생은 그걸 과감히 무시하고 무슨 수절이 문제냐. 사람의 성경이 사람이 살고 피가 돌아야지. 그래가지고 반론 제기한 것들이 있어. 그 며느리를 이제 싸진 놈이고 네 집에 돌아가라. 그래서 보냈어. 그 뒤에 이제 퇴계 선생이 풍기군수로 가 있다가
옛날에 이제 서울 다니면 풍기는 이쪽 경상북도 쪽 풍기고 하니까 걸어서 가려면 저 조령 같은 걸 이렇게 넘어서 걸어가서 서울에 가가지고 이제 그 정사를 보고 되더라고 하는데, 그 저쪽 조령정으로 넘어가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어느 기와집에 가서 저녁에 자게 되는데, 그날 저녁에 그 기와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잠을 자는데 자기 신분도 밝히지도 않고, 저녁상을 차리고 왔는데 딱 자기에게 맞는 반찬이라, 저녁상 반찬이 말이야. 참 내가 이 객지를 이렇게 많이 했지만 내 구미에 이렇게 맞는 반찬을 또 처음 먹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침에도 보니까 상을 가져왔는데 다 옛날 자기가 먹어보던 반찬 그대로 해두고 보선을 한 그릇을 싹 갖다 놨는데, 옛날 꼭 그게 잊어버렸지. 며느리를 이제 며느리가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꼭 그 자기 발맞게 보선 한 그릇을 딱 갖다 놨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에서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 나겠지? 에? 누가 그렇게 해준 줄 알겠지? 에? 나도 눈물이 날라 그러네. 사실 나 그 얘기하면 눈물이 난다. 그래도 그 양반하고 그 모든 것이 내면으로는 다 끈끈이 서로 버선 한 클레 그 반찬 하나, 나물 묻히는 반찬 하나, 그 냄새가 옛날에 며느리란 걸 감지가 된지라. 그리고 이제 버선을 자기가 갈아 신고 그걸 먹고, 그 내가 며느리가 이 집에 시집 왔다고 자기 양반이고 확인해야 되겠어? 할 수도 없는 거야. 그건 역사 속에 묻어버려야 돼. 에? 절을 할 수가 없지. 지는 그 어떤 그 개가를 한 입장인데 절을 할 수가 없어. 양반들은 지는 그저 사람 노릇을 못하니까 절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상도 자기가 갖다 줄 수도 없고, 스님 그렇게 얘기해보지 그럼. 절하라고. 절을 흘러나온 안 나와. 그래가지고 퇴계 선생이 버선을 갈아 신고 그 집 아침문을 나와가지고 저 뒤 돌아보니까 그때 자기 그 며느리 문틈에 대문 사이에 숨어서 멀리 전송하는 그걸 공부라. 그래야 말이 재밌지. 인사를 하면 재미가 없는 거야. 예? 지는 개가 해가지고 남의 사람이 돼버렸는데 점잖은 선비한테 저러고 자시고 할 그건 끝난 기라. 그게 그 마음이 울컥해서 가다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대문 사이에 얼굴을 감추고 전송을 한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사람 노릇을 하는 그런 선비들은 사람의 그 성경, 시가 사람의 성경을 일깨워주는 게 바로 그 시다 이 말이지. 붉은 산하라, 산꽃이야 떨어지는 거 말릴 수 없지만 도리어 떨어진 꽃잎에 풀잎 자라는 게 안쓰럽다. 가인 기부지 기다리는 친구 기약한 날짜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내차 녹춘야오 이 파랗게 익은 이 술단지 이 혼자 안쓰러워서 이 웃자겠노. 연 기연이 미화하나야. 그 말이, 시의 말이, 미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묘하고 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느껴도 마음속으로 편안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걸 완이라 그러죠. 그 시 내용이 그렇다 그런 겁니다. 또한 각각 한 일을 인해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지어지지만 한 가지의 단조로운 일을 인해 가지고 하나의 시가 구성이 되고 하나의 시가 지어지지만 그 한 일에 대해서만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시가
전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 얘기죠. 또한 혹 각각 한 일을 인해서 시 자체가 피어서 우러난 것이지만 그 똑바로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구해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의 시 구절 속에는 임원 같습니다 속에는 참 36년간 나라를 뺏긴 서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시간과 공간이 그 하나의 시에 머물러 있는 것이겠죠. 그 똑바로 전체에 가리키는 것을 구해본 즉석은 미유약차지 명차라 이와 같이 분명하고 또한 극진한 내용이 어느 무슨 글보다도 이와 같이 분명하고 또한 극진한 것이 있음이 없어. 그렇죠? 시 하나의 구절에 전체의 뜻이 거기 다 들어있어. 시는 하나의 일을 가지고 읊어대지만서도 그 당시 그 읊은 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나라 사조라든가 모든 그런 사상 이념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고로 부자께서 시 300편을 말해가지고 말을 해서 그리고 말하는데 오직이 한 말이 좋기 진게 기의하니 좋기 써 그 뜻을 다 덮어 다 했으니 기신지의 역심이라 그 사무사라는 그 말을 311편을 몽땅 그려서 사람에게 보이는 뜻이 또한 매우 기쁘고 간절하다. 그러니까 시를 안 읽으면 안 되죠. 시를 읽어야 됩니다. 시를 읽지 아니하면은 하나의 조그만 일에서 전체의 뜻을 살펴볼 수가 없고 시를 읽지 아니하면은 너무 딱딱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리고 시를 너무 읽다가 입으로 시만 하다가 사람이 또 그냥 주제 파악 못하고 그냥 그런 것도 막 입만 열면 시 외운 사람 있죠. 그것도 빙이라. 우리 저 당귀심은 내가 20대 한번 만났는데 막 시를 막 외웠었대. 지금도 시를 많이 외울 거야 아마. 많이 외워요? 안 외워요? 그럼 너무 딱딱해서 못 쓰던데. 20대 시를 읽어야 돼. 정자왈 사무사자는 성야라. 생각이 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성성자다. 정성성자가 우리 행주자 어묵동장에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하늘과 땅, 사람, 천지인이 정성성자로 이 우주를 갖고 가고 우주를 꾸며가는 겁니다. 하늘이 정성성자가 빠지면 사시가 이거질 수가 없죠. 땅이 정성성자가 빠져버리면 이 모든 만물을 실어주는 힘이 없을 겁니다. 사람이 정성성자가 빠져버리면 어버리가 빠져버리고 사람 산다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성성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맑고 깨끗하고 또 풍요롭고 모든 것을 감싸고 안아주는 어떤 정성성자의 그 본살림살이가 그렇다고 봅니다. 시 자체도 하나의 따지고 보면은 정성성자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311편 시 아니 그 외에 84,000 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사모사다. 사람의 생각이 삿됨이 없는 데에 의해서 지어놓은 정성성자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범시왈 학자는 반드시 무지연이 학자는 필무지연이 요점 알기를 힘쓸 것이니 요점 알기를 힘쓴다. 요라고 하는 것이 시지요. 하나의 조그만 식구 속에서 여러가지 깊은 뜻이 다 함축되어 있으니까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면 비상직견열이라 거기에는 금강경의 사구계지만 유의적인 거 무의적인 거 공사상 중도사상이 거기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사구계를 애운다고 하는 것이 항아사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승하다. 그런 금강경의 얘기라든가 또 화엄경의 사구계라든가 온각경의 사구계라든가 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반드시 요점 알기를 힘쓸 것이니 뭐 창고같이 뭘 많이 알아가지고 쌓아두면 못 써요. 그게 요점을 추려서 요점만 딱딱 점검하고 외우면은 그 부수적인 다른 것은 다 따라오기 마련이다. 응? 요점 알기를 힘쓸 것이니 요점을 안즉석은 능히 지키는 것이 간략하고 지키는 것이 아주 간소하고 간략한 것이 번거로운 것을 제압한 그게 요점을 추려서 요점만 딱딱 점검하고 외우면은 그 부수적인 다른 것은 다 따라오기 마련이다. 응? 요점 알기를 힘쓸 것이니 요점을 안즉석은 능히 지키는 것이 간략하고 지키는 것이 아주 간소하고 간략한 것이 번거로운 것을 제압한다. 제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또 지키는 것이 간략한 즉 좋기서 진박이라 좋기서 넓은 쪽 다 넓어지는 쪽을 그 다하는 다한다. 좋기 진박이라 넓은 것을 극진히 다할 수가 있다. 간략한 쪽에는 넓은 쪽이 다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다 외우고 다 알 수가 있겠느냐. 하나의 요점을 추려가지고서 요점을 알아야 됩니다. 경해 300과 공해 3000이 역가의 이른이 폐지할 무불경이라 경해는 얘기에 대해서 지켜야 될 얘기에 대해서 경이라고 하는 300편이 있고 큰 쪽으로 얘를 지켜야 될 300가지가 있고 공예라고 하는 것은 큰 경례를 토대로 해가지고 세세한 또 공예가 얘기에 3000가지나 지켜야 될 예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예를 지켜야 될 큰 예의 300편하고 또 공예 세세한 거 3000가지가 있어가지고 예를 지켜야 될 것들이 3300가지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것도 하나에 묶어서 말해보자면은 역가의 이른이 폐지한 무불경이라 하나의 말로서 그걸 덮여서 말해볼 것 같으면 무불경이라 공경경자 아님이 없다. 얘가 3300가지가 있지만 공경경자가 거기서 빠져버리면은 아무리 예의를 차리고 예의를 지킨다 해도 의미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다른 데 가면은 무불경이다, 사무사다, 이렇게 다방이나 어디 고전적인 그런 데 가서 많이 걸려 있으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고, 또 우리가 예를 지키는 데는 절집안에서도 많지만 공경경자가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여기에 정자가 많이 나오는데 정자가 절에 총님의 절에를 한번 갔었는데 그 여산 동림사에 갔었는데 스님들이 몇백 명이 바루고향, 요즘 부패식 바루고향이만 바리고향을 이렇게 보시고 8만 세행이 3000위와 8만 세행이 스님네들 바루고향한데 다 있구나. 그렇게 감탄을 했다 그래요. 감탄을. 그러니까 그 스님네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앉아서 바리고향한데 소리 하나 없이 아주 조용하고 정갈한 상태에서 사각사각 장삼자락에 스치는 바람소리만 들리고 뭘 그렇게 조용해서 문을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스님들이 고향하고 있어. 그때 탄식을 했다 그래. 8만 세인가 3,000위가 스님네들 바리고향하는 게 있구나. 안과 밖이 그렇게 정갈해지면은 다 그것이 일거수일투족의 공경경자가 살아나고 정성성자가 다 밑바탕에 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났나.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자활 도지 이정하고 제지 이형이면은 민면이 무친이라.
하고 재지 이형이면은 민면이 무친이라. 도는 유 인도니 이 선지하여 정은이 법제 금명이요 재는 소위 일지하라. 도지 불용자를 재는 소위 일지하니 도지 불종자를 유형이 일지하라. 면이 묻히는 이 구면 형벌이 무소치견이 개수 불감이야기 이약지심은 미상망야라. 자왈 도지 이정하고 도자란 말은 인도할 도자입니다. 도자는 인도할 도자지요. 백성을 인도하되 정치로서 하고 백성을 인도하되 정치로서 법으로 다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앞에 백성을 다스리는데 백성을 이해하는데 덕으로서 하는 거하고 반대지요. 백성을 이끌어서 인도하되 정치 법으로 하고 또 법으로 해가지고 말 안 듣는 백성에게는 재지 이형이면은 재란 말은 여기에서 통일한다. 통일해가지고 형벌로서 하면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범법한 백성을 일괄적으로 통일로 해서 형벌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정치 우선이고 사람 우선이 아니다 그겁니다. 법을 만들어 넣어가지고 범법하는 행위를 형벌로서 총괄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정치다 그런 얘기죠. 그런 정치를 할 것 같으면은 민면이 묻히니라. 백성은 법망만 살살 면하지. 그러나 범법 행위를 했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망만 살살 면해서 법에 안 걸릴 그런 짓만 하지. 진정으로 법을 범했을 적에 내면적으로 부끄러워하고 또 고쳐나가고 그런 마음이 백성에게는 사라진다 그겁니다. 왜? 백성을 인도하는데 정치로서 해가지고 범법하는 백성이 있으면 형벌로 갈 것 같으면 용하게 면해가지고서 그 법망을 피해가지면서도 진짜 범법 행위를 백성이 했을 적에 마음으로 부끄러워하고 고쳐가는 그런 기본 마음이 백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를 하는데 덕으로 하는 거하고 반대입니다. 도는 이 윈도니 도는 인도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 선지하라 그것을 먼저 한다 그런 얘기죠. 이 선지하라 그것을 먼저 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법의 제도라든가 그 많은 명령을 말하는 것이요. 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로 묶느냐? 범법행위 한 사람을 형벌로 묶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대통령 정치가 바로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서울시의 대통령도 다 그렇고 교통수경 없을 적에 과속해버리면 괜찮죠. 교통수경 없을 적에 있을 적에는 살살 몰고 그렇다니까 원래부터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요즘은 88고속도로 우리 총무심 서울 갔다 내려가다 이러고 과속을 하다 걸리는 순경들이 아이고 스님 아이고 봐주시오.
아이고, 저도 불전을 좀 놔야 되겠어요. 하는데, 불전 내라. 지한테 불전 내라. 진정으로 백성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가서 조금 했을 적에 진정으로 참 교통을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그런 정신을 일깨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법만 위주로 만들어 놓으니까 스님들도 살살 피해 다니네. 우리 강사 스님도 그렇게 막 가속해가지고 교통승이 없을 적에는 막 가속하고 있을 적에는 또 살살 다 그런다. 벌금 많이 물었어요. 그럼 속으로 또 억울하게 또 생각하잖아. 잠깐 면했으면 안 물을 수도 있었는데. 범법을 해놓고도. 그러니까 땅에서 원래 뿌리가 문제가 많네 그러면. 뭐 그것이 그렇지. 그것이 이제 커지고 그러면은 사람을 치우고도 교통성이 없을 때 도망가는 거야. 그것이 커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질서는 스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네. 네? 그게 커지면 이제 사람 치우고도 이제 교통성이 없으면 나무라 다나다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근본 뿌리가 덕이 돼야지 범법행위를 해서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교통수명 안 만나도 좀 과속해서 마음으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커지면 사람 치고도 이제 도망가는 기라. 도망가고. 아주 교통 아주 질서 위반 선구자네. 아무도 없는데 뭐 100km 났는데 왜 사람이 나타나서 치냐 이거야. 날 가들은 가만 놔두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좀 과속했는데 왜 사람이 치냐 이거야. 차도 많으면 모르지만 없는데. 우리 쌍계사 얼마 전에 사람이 너희 치워 죽었는데 화계에서 다방에 가서나 둘하고 모스마 둘하고 또 이제 연곡사 팔각정에 처사는 저녁을 이제 먹고 술을 안 먹는데 12시 넘어서 굴에서 연곡사로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화계에 머스마들 가서나들 다방 가서나 둘은 이제 늦게까지 술 퍼먹다가 이제 기분이 덜 풀리니까 어디 뭐 호텔을 가려는데 여관을 가는데 구례로 나가야 된다 이거 12시 넘어서 이제 차를 몰았는데 교통승이 없으니까 과속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쪽에 돌아오다가 그 검문소 지나가지고 이렇게 뺑 도는 데가 있는데 그대로 팔각정 처사가 굴에서 들어오고 이 녀석들은 이제 구례로 나가고 정면으로 그냥 부딪히니까 팔각정 처사 그 자리에 직사해 죽었지. 젊은 녀석 둘이 직사해 죽었지. 가서나 하나 그것도 죽었지. 하나 가서나는 다리 2개 부진 거 눈깔 빠져버렸지.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원래 이게 속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교통 질서를 머리가 다 입력이 되어 있으면 순경 없으니까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마음대로 달려도 괜찮다. 네? 그래가지고 뒤진 것들이야 죽었으니까 별 문제면 가서나 하나는 다리 부러져버리고 눈깔 빼져버리고 그 우짤기라 이거 우짤기라. 응? 그러니까 교통질서는 우리 강사 스님부터 고쳐야 되거든요. 왜 없는데 달렸는데 치냐 이거야. 에? 형은 그걸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형벌로 통일한다 이 말이지. 면이 묻히는 근근히 법망은 피해 가면서도
저 상덕심 같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중에 이 구차스럽게 그 구차스러운 일이걸랑 그거 구차스럽게 형벌 법망만 면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범한 그 부끄럽고 부끄러운 그런 바가 전혀 없는 것이다. 법망만 덕으로 정치를 안 하고 법망만 늘어나가지고 범법행위라면 법으로 제재를 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법망 위주로 말로 그렇게 정치를 하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무슨 10년째 그것도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개수 불감미양이 대개 피로 감히 법망이 있기 때문에 악한 짓거리를 하지 않지만서도 법망이 있으니까 법에 걸리면 형벌의 제재를 받아야 되니까 법망 때문에 대개 비록 감히 나쁜 짓거리를 앞장서 가지고 하지는 않지만서도 이악지심이 미상망냐라 언제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마음이 일찍껏 아직 없어지질 않아. 충정 안 본다고 80km 100km 달려버린 거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벌 위주로 정치를 하는 거하고 덜 위주로 정치를 하는 거하고 이제 형벌을 정해낸 것은 마지못해서 법제로 금한 걸 그렇게 하지만 원뿌리는 덕으로 정치를 한다 하면은 과석을 달렸다더라도 마음으로 부끄러워하고 근데 상급심은 돈 주는 것도 아까워서 시비를 맞아요. 교통까지 그렇게 교통법까지 포함해가지고 생각도 안 해? 문제네 그럼. 교육자 치고는 문제가 많아 나같이. 촌국민학교 교장 치고 문제가 많아. 나는 촌국민학교 교장이란다 우리 친구들. 교장 선생님 문제가 많더라고요. 도지 이덕하고 제지 이래면은 유치차격이니라. 도지 이덕하고 백성을 인도하되 덕으로서 하고 제지 백성이 혹 법을 어겼을 적에 통일적으로 예로서 그렇게 감싸주고 인도한다라고 하면은 유치차격이라. 백성이 범법할 때 마음 깊이 부끄러워하고 또한 격이라고 하는 것은 고친다 이 말이에요. 고칠 격자입니다. 바로잡을 격자. 부끄러워하고 또 여기는 이르기자로 새겼는데 격기비군이라. 애는 이 법제 품절야요 격은 지야라 은 궁행이 솔지적 민 고유소 강감이 흥기의 기 천심 호박지 불일자를 우유예의 일지적 민치어 불선이 우유이지어 선야라. 일설의 격음 정년이 서예왈 격기비심이라 하다. 오는 이 정자는 이치지 구요 성자는 보치지 법이니 덕례즉 소위 출치지보니 덕은우 애지 보냐라. 차기 상이 시종이니 수 불가의 편패나 연이나 정형은 능 사민으로 원제 이히요 덕의지호즈 유이 사민으로 일천선이 부자지라. 고로 치민자 불가 도시 기말이요 오당 심심 기본년이라. 백성을 인도를 하되 덕으로서 하고 또 제지 범법행위하는 백성에게는 통일로 예로서 감싸준다라고 하면은
유치차격이라 백성이 부끄러워하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몰랐던 점을 바로잡는다. 이르지자 줄보다도 바로잡을 격자 동사로 그렇게 새긴 게 뜻이 분명하고만 서전에 격기비심이라 그 신하는 임금을 모시 아첨일 뿐이다. 그런 얘기가 이 정치 얘기를 그 뿌리로 해가지고 그 서전 10권이 형성이 됐는데 격기비군이라 그 잘못된 임금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신하의 도리다. 또 모든 사람의 격기비심이라 그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바로 군자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백성이 혹 범법행위를 했다 손치더라도 예로서 그 사람을 통일로 해서 범법행위를 고쳐준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마음 깊이 부끄러워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바로잡아가지고 능동적으로 좋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기에 주어진다 그런 얘기죠. 소승교에서는 훔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승에서는 보시를 해라 걔도 그렇게 달리 해석하듯이 예라고 하는 것은 제도 품절이라 예라고 하는 것은 제도 품절이라 어디든지 사회에 가서는 다 제도 품절이 있는 것입니다. 품위와 절차란 말이죠. 격은 이르지자 뜻이라 은 궁행이 솔지 즉 몸소 행해 가지고서 이 솔지 즉 백성을 거느릴 것 같으면은 정치하는 사람이 앞장선다 이 말이죠. 요즘은 큰절에 가보면은 주지 밑에 선직들은 의뢰 예불 안 하고 뭐 그런 식인데 그 잘못된 기라. 나는 뭐 나도 어디 갔다 피곤하면 예불은 큰절에서 한 번씩 빠지면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예불을 빠지면 애들이 예불 빠져도 되는갑다 싶어서 애들이 예불을 안 해버려요. 그럼 또 내가 목탁치고 또 예불을 해야 돼. 그래서 예불 될 수 있는 대로 안 빠지는데 하루는 애들이 체육대에 다 가버린다고 뭐 가버리는데 저 사람들이 종치고 목탁치고 하니까 좀 이상하대. 이래 내가 해야 될 것인데 그 가만 보니까 새벽에 아무도 안 나보여. 30분 내가 종치고 예불했지 뭐.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이건 정치 얘기를 두고 지금 우리가 공자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절집 생활도 이와 똑같은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요. 대중을 모신데도 항상 자기가 앞장서야 되고 또 대중이 잘못한 게 있으면 항상 덕으로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뭐 옷 벗어라 너는 가발 써라 너무 새끼야 수염이 없으면 콧수염 달고 귀 나가라 처먹을 것이 없으면 저 뭐 김천 서문시장에 가서 배차 장사 해라. 그래도 처먹을 게 없으면은 프로야구 저 잠실 운동장에서 오징어 장사나 해라. 그렇게 박하게 해야지. 나는 박하게 막 씹은 것도 저놈들 도망도 또 안 가. 몸소 행해가지고 백성을 다스린 즉 백성이 진실로 보아가지고 감동한 바 감동을 해서 백성이 진실로 보아 감동을 해가지고 흥을 일으키는 것이 있지만 흥을 일으키는 것이 다소자를 거기서 새겨야지. 감감과 흥기의 감감과 흥기를 받아주는 불완전 명사 그래도 복합명사가 되겠구만.
강감에서 흥기한 바가 있지만서도 그렇죠. 응? 또 그렇지만서도 그러나 그 옅고 깊고 두텁고 엷은 것이 불일자. 백성들이 범법하는 행위도 여러 가지죠. 응? 볼펜 하나 훔쳐가지고 경찰서에 온 놈, 뭐 시장에서 뭐 훔치고 누구 책 훔치고 뭐하고 심지어는 또 뭐 관공서에서 뭐 훔치고 뭐 헤쳐먹고 또 국회의원이 뭐 헤쳐먹고 뭐 전두환 노 대통령 뭐 비자금 뭐 아주 천심후박이 아주 한결같지가 않지. 그렇지. 그 천심후박의 한결같지 않는 것을 우유래의 제지적 또한 예로서 그것을 통일해 가지고서 일깨워 준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요즘 뭐도 먹고 뭐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정치 유정자들이 참 많거든요. 진심으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바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찌든지 변호사 많이 사가지고 재판 오래 끌고 어쨌든 나가면 저놈 새끼들 내가 찌그러친다 해가지고 막 그 안에서 그냥 부글부글 막 속이 막 끓고 막 그러지. 이 정치 잘 못해. 국가적인 큰 손실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돕겠던 노노라도 직공무원에 다니는데 시간이 없으면 똥물적이라도 한 곳씩 보라 이기라. 응? 성경만 경인가? 우회의 절지저 이게 우리 동양 정치 우리 동양 의식 수준의 그 서구적인 의식 수준보다 이게 다 맞아요. 우리 의식 수준에 이게 몇천 년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들이 우리 뿌리라 이게. 이 색깔로 참 2000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뭐 그냥 서구적인 풍습 모든 거 따라가면서 그냥 밖으로 그냥 상대적인 삶을 그저 휘황찬란하게 뭐하고 안에는 텅텅 비어가지고 강경같이 그래가지고는 안 돼. 예로서 통일한 즉 백성이 자기 불선하는 데 대해서 진정으로 부끄러워하고 우유이 지어섰냐라 그냥 부끄러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선에 있어 선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선을 하는 데에 나아간다. 격자는 이르지자를 그렇게 해석을 했구만. 부끄러워하고 또한 착한데 이르름이 있다. 부끄러워하고 또한 자기 마음을 바로잡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 가지고 범법행위 한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좋은 쪽으로 그렇게 도살행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설의 객은 바로잡는다는 뜻인데서요. 그 말이 있네. 서에 이르되 그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는다. 격자가 경물치지 그러죠. 경물치지 대학의 8조목 삼강령의 삼강령 8조목의 경물치지 우리는 경물치지 이런 게 많이 나오지. 경물치지 성의 정신 수신제가 치국 통천하 화물에 이르러서 이를 뜻자 뜻이죠. 그러니까 화물에 나아가 가지고 나의 모든 지식들을 치라고 하는 것은 이를 성자 뜻이야. 성취한다. 이건 뭐냐? 우리가 절에 와서 초발심을 배우는 것, 치문을 배우는 것, 경전을 보는 것이 물에 이르른다는 말과 같아. 스승을 모시고 있으면서 모든 물에 이르러 가지고 배워서 자기 지식을 성취한다. 그래야 시비라든가 사정을 똑바로 아는 것이야. 나올 때마다 방구를 뛰네. 우는 주자지요. 우는 정자는 위치지구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을 하는 도구고, 형벌을 주는 것은 다스림을 일편적으로 돕는 보조 차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보조, 전공이 아닌 보조를 전문으로 하고, 전문으로 하는 것은 보조로 하고, 바뀌진 기라. 그러니까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을 보필해주는 법이지, 그것이 근본이 아니고 뿌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방편이다, 이 말이야. 형벌이라는 것은 방편일 뿐이다, 이 말이야. 근데 요즘은 형무소회가 너무 많이 차 있고, 변호사 사업이 그렇게 잘 돼. 돈을 그냥 많이 들어.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까다로운 뭐 토지법이다, 무슨 법이다, 무슨 법이다 해가지고 백성 그냥 크게 피해 가려고 하다가 걸크덩 걸리면 또 이제 벌금 내고, 잠 못 자고 끙끙 앓고 그냥. 그러니까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을 보조하는 법이다, 이 말이지. 덕으로 하고 예로서 하는 것은 다스림을 내는 근본이라 그러지. 덕으로서 예로서 다스림을 내는 근본이 되는 것이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예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이 우선이고 말이 뒤인데, 형벌은 말이고 덕과 예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데 근본이 되어야 되는데, 근본을 망각한 정치가 바로 형벌이기로 정치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응?